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했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환자는 옆에 계신 박상원 원장님이셨고요. 어쨌든 저는 박상원 원장님의 치아를 조금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약간의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거는 치아를 삭제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와이프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진행했던 백은준 원장님의 앞니 라미네이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병원은 사실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지는 않는데 워낙 이게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한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왜 이렇게 그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열광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치아 안 깎는다. 두 번째는 이제 마취를 안 한다.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마취를 안 하고 치아를 깎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백운준 원장님의 표정이 많이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언제든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약간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일단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라미네이트의 두께가 한 0.2mm까지 나오거든요.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0.2mm라고 하더라도 그게 막상 구강 내에 들어가면 이게 생각보다 좀 두껍게 두께감이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죠. 예. 치아가 무삭제라고 하면 앞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고 옆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치아가 사이즈가 좀 커지고 두꺼워지는 그 느낌이 붙이기 전에는 안 깎아도 되네, 좋네 라고 하시다가 막상 붙이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치아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래 치아의 어떤 그런 팬시한 느낌을 좀 살리려면 삭제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사진에서 보듯이 칼라는 굉장히 되게 자연스러운데,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대한 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칼라에 대한 어떤 변화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 아니고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라미네이트를 할 때 치아가 약간 톤업 되기를 바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밝게. 근데 막상 저희가 진짜 자연스럽게 붙여보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막상 백운준 원장한테 붙여봤을 때도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너무 티가 안 나서 붙여도 사모님이 몰라보시는. 저 자체도 조금 소심했죠. 확 밝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좋았는데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예. 그 원장님, 저희 OS 퀴즈로 한번 궁금한 부분을 정리할 건데요. 라미네이트 후에 이가 시렸다면 O, 시리지 않았다면 X.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삭제하는 라미네이트를 할 때 보통은 따라오는 어떤 걱정들이 뭐 시리지 않을까 이런 건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사실 시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려야 될 정도로 많은 삭제를 해야 되는 라미네이트라고 하면은 이게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는 치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삭제, 삭제 라미네이트 중에 어느 라미네이트를 더 선호하시나요? 무삭제는 O, 삭제는 X. 하나, 둘, 셋. X. 물론 저는 뭐 삭제를 안 하고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했기 때문에 저도 삭제를 해서 라미네이트를 해드렸고, 환자분들은 삭제 안 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진짜 없거든요. 정말 특수한 경우 말고. 이렇게 해보니까 삭제했을 때의 후기나 제가 봤을 때 모양들이 굉장히 괜찮았고 이뻤고, 물론 저도 지금 이뻤지만 주변에서 얘기할 때 이가 좀 커졌다, 이가 좀 크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0.2mm, 0.3mm여도 이게 그게 6개가 모이면 조금씩 커지다 보면 좀 큰 느낌이 좀 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삭제를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하고 나서 하는 라미네이트가 좀 더 이쁘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시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께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의외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 하고 나서도 주변에서 이가 밝아졌다, 얼굴의 인상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라미네이트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알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20대 환자분이 또 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20대 분들도 당연히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 저희는 첫 번째로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이가 틀어졌을 때 라미네이트로 빨리 끝나지만 그거보다는 있는 치아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교정을 해서 또 개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교정도 첫 번째 초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라미네이트를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너무 심하게 덧니가 이렇게 팍 튀어나와 있는데 그것도 라미네이트를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교정이나 뭐 너무 심한
전이를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라미네이트가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니면 너무 잇몸이 많이 올라가거나 교합력이 너무 세셔가지고 이가 막 많이 깨져 있거나 마모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그 라미네이트가 좀 얇아요.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트 연관 검색어 이런 걸 보면 부작용, 뭐 라미네이트 맞아요. 후에 이런 게 꼭 같이 들어가잖아요. 라미네이트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에서 라미네이트를 무리해서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작용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시려면 반드시 의료진과 좀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사와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병원이 아무래도 수면 마취 뭐 정식 용어로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라미네이트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라미네이트가 문제가 아니고 뭐 공포증이 심하거나 공황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치과 치료가 어려우신 분인데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어서 또 수면 마취를 알아보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라미네이트조차도 무서워서 수면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하고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라미네이트 정도의 수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수면 마취를 안 하고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라미네이트를 할 때 꼭 수면 마취가 필요한지는 의료진과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그두 대표 원장이 서로 치료해주고 치료받았던 라미네이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심리치료는 기능상의 문제가 없고 보이는 거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이 하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으시기도 하고 많이 삶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치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세통합치과 대표원장 백은준이었습니다. 대표원장 박상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